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주식, 기술 실적, 선거 앞두고 기록적 상승세 확대 기대,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5대 기술, 대기업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대형 기술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와 다가오는 미국 대선 때문인데요. 애머잔, 앨퍼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미터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이 이번 주에 차례로 실적을 공개합니다. 엔비디어는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AI 투자에 많은 돈을 쏟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AI에 대한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여전히 시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실적 발표는 S&P 500 같은 벤치마크 지수의 향후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7대 기술 기업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3분기 S&P 500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스 클라스는 S&P는 소수의 큰 이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라고 분석했죠. 특히 테슬라의 강력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22% 상승하며 기술 주식의 강세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들은 모두 AI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격차가 줄어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보고 이익을 노린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관리 회사인 함리치버그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테파니 랭에 따르면 선거 전후로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S&P 500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올해에만 2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특히 높은 정부 채권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0년 만기 미국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경제 데이터가 수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시즌 동안 AI에 대한 막대한 지출로 인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애머잔은 AI 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앨퍼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역시 실적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K 인베스트먼트 매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에런 클락은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지출이 너무 많으면 시장이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경제 상황은 기술주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함리치버그의 스테파니 랭은 경제가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연준이 적절한 금리 정책을 이어간다면 시장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주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 대선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번 AI 중심의 기술주 강세는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전선에 배치된 소식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파병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 군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정예부대는 아니며 비교적 젊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체격도 작고 대체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 전역에 만연한 영양실조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을 시험하기 위해 쉽게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먼저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특수부대는 대체로 남한과 같은 산악지역에서의 암살과 인프라 파괴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배치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전선은 넓은 평야와 참호, 전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어서 실제 전투 경험과 전술적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들을 단순한 대포밥으로 평가했으며 북한 군인들이 단순히 러시아의 지원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만 약 3,000명의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한국 측은 최대 1만 명까지 파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대를 자주 세계 최강으로 칭송하지만 북한은 1950년대 이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외에 군대를 파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 군대는 주로 방어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모스크바 내 시민 징집 부담을 덜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력 집중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파병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반응을 살피는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군인들의 가족을 격리하여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어떤 전투를 치르더라도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전투에 배치되더라도 러시아와의 언어 차이, 공동훈련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투 중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것도 김정은 정권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 군인의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전쟁 지속 능력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면 북한군이 점차 더 많은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투에 실패하거나 적군의 포로가 될 경우 북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김정은 정권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들을 다룰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항복할 수 있도록 나는 살고 싶다라는 채널을 통해 탈출 방법과 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만약 전쟁에서 탈출한 북한 군인들이 생길 경우 이들의 향후 행보 역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